크리스마스 연말 특집으로 준비한 8차 투자 공간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배당 투자 실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롱숏 전략과 함께 펀더멘털의 테크니컬 분석의 콜라보를 통한 매운 주식 선별법 특강을 선보입니다. 24일 토요일 오전 9시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은 못 하시겠죠? 예, 그래도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어떡하죠? 우리에게 산타클로스는 없다라고 우리 많은 분들, 특히나 이제 문수성님이 너무나 그렇게 단정짓고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의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발 틀려라, 제발 산타야 와라 했는데, 이제 보통 그 산타랠리라고 부르는 게 굳이 날짜로 따지자면 오늘 밤, 그러니까 23일부터 좀 시장이 랠리를 펼치면 뭐 그렇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어제는 우리가 좀 환호를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을 해서 환호를 했는데 그게 다시 또 다 되돌려지는 그러한 시장이 어제 밤사이 연출이 됐고요. 특히나 테슬라의 주가가 끝을 모르고 계속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뭐 사실 좋을 게 없죠. 좋은 소식이 없고 오히려 좀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 만한 이슈들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어서 이거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자, 크리스마스 연휴는 아니지. 맞아요. 죄송해요. 크리스마스가 이번에 주말에 껴있죠. 아쉽게도 이번에는 크리스마스가 토, 일 이렇게 연휴에 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섭섭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빨간 날 많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많이 보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은 쉬는 게 좋으시겠죠. 자, 오늘 그리고 굉장히 춥습니다. 날씨가 제가 여기 도착할 때만 해도 12도가 찍히는 날씨니까 위아래 뭐라도 더 껴입으셔서 마음은 춥지만 몸만은 춥지 않은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잠시 후에 뉴욕 증시 방금 전 마감했던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심층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오늘은 최근 굵직하게 나왔던 기업들 종목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테슬라를 포함한 이야기들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캐나다 현지에 계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월가에서 지금 시장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다시금 반락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하락으로 돌아서서 더 아쉬운 어젯밤 시장이었는데요. S&P 500, 다우, 나스닥 모두 하락했고 나스닥이 가장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05% 하락한 33,027포인트 선까지 밀렸고요. S&P 500 지수는 3,800선 초반까지 밀리면서 1.45%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1,476포인트 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산타랠리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투매가 좀 많이 빚어지고 있는 게 뉴욕 시장이 좀 하락을 깊게 이끌었었던 이유였습니다.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실적이 소비 관련해서 나이키, 페덱스는 괜찮았는데 어제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별로 안 좋았고요. 이 가운데 있어서 계속된 시장의 압박을 받게 만드는 요인은 전체적으로 이제 내년 경기에 대해서 시장이 안 좋을 만하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경기 얘기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산타랠리는 올해는 물 건너간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호조를 보였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3.2%로 발표가 되면서 지난달에 잠정치가 2.9%였는데 이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 1분기 마이너스 1.6 그리고 2분기 마이너스 0.6까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3분기 들어서 이게 반등이 된 겁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이슈에 조금 더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 기준으로 21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월가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건은 밑도는 수준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실업수당 신청이 적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고용이 여전히 견조하다. 고용은 여전히 뜨겁다라는 것을 해석하기에 이에 따라서 뭐 긴축 우려 그리고 긴축을 계속하다 보니까 내년에 경기 침체 뭐 이런 전반적인 좀 악의 고리의 순환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맵을 보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현실을 또 눈 똑바로 뜨고 맞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유독 빨간색이 진하게 비춰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죠. 빅테크 기업들, 뭐 나스닥이 2% 넘게 빠졌으니까요. 애플이 2%대 하락, 마이크로소프트가 2.5% 하락,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반도체 섹터가 좀 많이 빠졌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7% 넘게 하락을 하면서 153달러 선까지 밀렸고요. 마이크론의 주가는 3% 하락, AMD도 5% 넘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퀄컴도 3% 넘게 하락을 했고요. 구글의 주가도 2% 넘게 하락, 메타도 2%대. 반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좀 있었습니다. 조금 하락한 거죠. 넷플릭스나 디즈니 소폭 하락세 보였고요. 아래 있는 이제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1%대 반등을 보였습니다. AT&T도 소폭 올랐고요. 반면 아마존 주가도 3% 넘게 하락했고요. 그 아래 있는 이미 소비재 관련한 기업들이 좀 빨간불을 많이 켰습니다. 반면에 뭐 나이키는 계속해서 실적 선방과 함께 주가가 0.8% 오르면서 116달러 선까지 올라갔고요. 얼타뷰티도 계속해서 이제 소비 관련해서 괜찮은 기업으로 꼽히고 있죠. 1% 넘는 오름세. 그러나 테슬라의 주가가 장중에는 10% 넘게도 하락하면서 120달러 선까지 밀려났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8.88% 하락하면서 125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은 어떤지 제가 좀 한번 볼게요. 테슬라는 지금도 소폭 하락한 0.2% 내린 125달러 초반선까지 밀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일부 모델에 대한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한다. 그러니까 재고를 얼른 털어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면서 이거 차 안 팔리는구나 라는 부담이 좀 수요 둔화로 해석이 되면서 좋지 않습니다. 뭐 계속해서 뭐 트위터 CEO 되고 나서 오너리스크 부분은 이 테슬라의 주가의 하락을 계속해서 야기시키는 그러한 영향을 만들어내는 상황입니다. 이 악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일단은 뭐 CEO 리스크라도 하나 좀 잠잠해지거나 해야 되는데 내년의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소비 둔화,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런 이미 소비재 섹터에 대한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잠시 후에 우리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 테슬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테슬라만 하락한 건 아니었습니다. GM 그리고 포드의 주가도 모두 하락했는데요. GM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6% 넘는 하락세 보였고요. 포드의 주가도 3.9%, 4% 가까이 하락했고 국제유가도 좀 쉬어가면서 엑스모빌, 쉐브론, 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의 종목들이 1에서 많게는 3%까지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방어적인 성격 지녔던 헬스케어 섹터는 조금 그나마 선방하는 움직임들이 좀 보였는데요. 머크의 주가가 0.12%로 소폭 올랐고요. 그리고 에브비의 주가도 0.65% 강세
파이자 주가는 소폭 하락한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수요 둔화 얘기하면서 주가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3%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히려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아쉬웠고요. 어제 나이키 실적 발표와 함께 소비 관련된 기업도 굉장히 좋았고 이와 함께 뭐 룰루레몬, 언더아머 할 것 없이 함께 모두 올랐는데 언더아머는 어제 밤 사이에 지금 CEO가 바뀝니다. 기존의 현재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스테파니 린나츠라는 회장이 내년에 CEO로 합류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별로 반기지 않는 모양입니다. 주가는 2%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AMC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자본 확충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7% 넘게 하락을 했고요. 이제 우선주 쪽에 있어서의 주가는 반면 75%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참 밤사이에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았는데 테슬라가 가장 걱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제가 얘기할 수 없고 바로 만나보는 이남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크리스마스 연말 특집으로 준비한 8차 투자 공간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배당 투자 실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롱숏 전략과 함께 펀더멘털의 테크니컬 분석의 콜라보를 통한 매운 주식 선별법 특강을 선보입니다. 24일 토요일 오전 9시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매도는 매도를 부른다. 산타는 없었다. 파월이 납치해 간 것 같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좀 심경을 표현해 주시는 댓글 보니까 정말 마음이 쓰립니다. 자, 오늘 기업 이야기 위주로 많이 나눠볼 텐데요. 또 흥미로운 얘기도 있고요. 씁쓸한 얘기도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떡하죠? 일단 여기 아침에 차 세우고 오는데 네. 여의도의 증권가 우리 이제 큰 건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이 칼바람이 뭐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이제 좀 높은 건물 사이사이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눈 빼놓고 이제 앞을 내다봐야 되니까 눈 빼놓고 고글이라도 쓰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꽁꽁 싸매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께서는 이제 3가지 주제를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기업 관련한 이슈가 또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3가지 준비했고요. 네. 하나는 뭐 부동산 얘기인데 좀 마크로랑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네. 어제 국내에서 LG전자 주가가 5%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모 경제지에서 일단 회사는 부인을 했는데 애플과 LG그룹이 그 전기차 관련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얘기가 나오긴 그룹 했었어요. 내에서 이제 협의체를 만들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모 경제지가 특종이라고 특종이라고 또 붙였더라고요. 단독이라고 붙였죠.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서베이를 보면 미국에서 전기차의 그 리더가 누가 될 것인가 자동차 업계 임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물론 1등이 테슬라, 2등이 volkswagen, 3등이 BMW, 4등이 애플이었습니다. 순위가 올라가서 막상 회사는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자동차 업계 사람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애플이 뭔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아니까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어서 요 얘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제가 이제 국내랑 같이 좀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음마 아파트가 그 아파트 이제 한 물건이 2차 경매에도 유찰이 돼서 원래 27억에 산 거예요. 근데 87%를 빌렸습니다. 사채를 많이 꼈다고. 2억. 왜냐면 제1금융권 대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국내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락을 해서 네. 국내 투자가나 우리 국민들도 많이 이제 힘들지만 이제 미국도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2008년에 금융 위기를 미국은 겪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동산 관련된 시스템 리스크를 걱정을 하는데 이제 결론은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사이클은 미국은 부채를 거의 많이 증가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아주 엄격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은행권이 대출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추가로 여기서 좀 많이 하락을 해도 시스템 리스크는 전혀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 관련된 뭐 다양한 뉴스가 있는데 그 뉴스를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하여간 이렇게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매도는 하시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키맨 리스크 저도 뭐 9월 10월부터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한 달 사이 한 25% 하락하고 제가 아침에 뽑아 보니까 금년 하락률이 메타보다 테슬라가 더 많습니다. 테슬라가 69%, 메타가 65%. 그런데 펀더멘털이 조금 안 좋아진 건 맞고 키맨 리스크 여전히 있지만 악재가 많이 반영돼서 지금은 안타깝지만 하여간 지금은 던지시면 안 된다. 이 국면은 버텨야 되는 국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씩 그럼 자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모 경제지에서 이제 단독이네요. 네. 특종이 아니고. 단독. 그래서 이제 저도 사진 LG 봤어요. 그룹이 애플의 전기차 그 애플카와 협력을 위해서 전사적인 공동 협의체를 꾸린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제 네. 이 뉴스에서 협의체에는 LG전자, LG이너텍,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함이 돼 있고 근데 실제 에너지 솔루션은 어제 주가 빠졌어요. 조금 빠지고 LG전자가 한 5% 이상 상승을 해서 상당히 주가가 탄력을 받았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기사가 애플 측이 먼저 협업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그래서 뭐 상당히 자신 있게 썼는데 저는 뭐 사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종들이 많은데 나중에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모락모락 나오는 것은 또 9월에도 애플의 그 전기차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타이탄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여기가 미국에서 특허를 2개를 받았어요. 또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제 R&D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전기 자율주행차는 이제 그 우리 카니발 같이 문이 옆으로 슬라이딩하는 도어고 그 다음에 강화된 유리 그 다음에 뭐 선루프 관련된 특허를 받아서 이제 계속 진행 중인 건 알고 우리가 이제 그 미래 사업에 대해서 미국은 특허 관련된 내용이 다 이제 공시가 돼서 그 증권사들에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작년 기준으로 한 30조 원 이상 R&D 투자를 했고 뭐 삼성전자도 이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세한 내용을 뜯어다 보면 세 군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 그 애플 워치나 에어팟 같은 데 통해서 최근에 청각 보청 그 기능이 에어팟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런 웨어러블 중심으로 헬스케어 피트니스.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큰 산업이니까 헬스케어가 당연히 애플이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증강현실, 그다음에 가상현실. 여기 뭐 메타버스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미래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머신 러닝, 딥 러닝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에 많은 지금 특허 출원을 하고 있고 애플도 계속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애플은 기본적으로 모든 비즈니스가 20% 이상 돈을 벌어야 돼요. 영업이익률. 그게 기본입니다. 애플에. 그러면 애플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전기차 자율주행을 하면 20% 이상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제조해주는 회사는 결국 몇 프로 마진이 떨어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결국 현대차 입장에서도 아마 딜레마여서 작년에 좀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제 포기를 했고 LG전자는 수익률이 낮죠. 삼성전자와 달리 영업이익률이 4, 5%밖에 안 되니까 물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만 LG전자 입장에서도 좀 단순한 제조, 조립 같은 일들은 좀 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결국은 지금 애플 많은 물건을 그 컨트랙트 매니팩처링 해주는 폭스콘이 이미 자기네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해서 아무나 와서 우리 플랫폼을 써라 그런 얘기를 몇 달 전에 했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하나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이미 폭스콘하고 홍하이랑 많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자율주행 전기차도 또 여기랑 하면 너무 한 회사랑 비즈니스를 다 몰아주니까 그쵸. 이제 그러한 과다한 집중도, 이 컨센트레이션이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이게 사실 이제 명확하게 LG전자에서는 부인했다라고는 하지만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사실 LG와 또 애플 간의 관계가 굉장히 그동안 끈끈해 왔잖아요. LG 그렇죠. 쪽에서는 또 보면 전자 쪽에서 전장 쪽의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예, 상황 성장을 속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애플과의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그동안 이제 LG전자 너무 주가가 지루하고 재미없죠. 그랬는데 근데 뭐 영업이익률이 워낙 낮고 네. 기본적인 경쟁력이 삼성이나 이런 데보다 많이 떨어지죠. 네. 근데 이제 애플은 그 애플 워치 만들 때도 엄청나게 보안을 지켜서 실제 딱 출시되고 나서 사람들이 놀랐는데 이제 합작을 하겠다는 그런 회사들에서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은 애플, 그러니까 보안을 중요시하는 네. 그 애플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그래서 이게 언론사가 좀 과장 보도를 했는지 아니면 네. LG전자에서 흘러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애플은 상당히 이런 뉴스가 이렇게 새어나가는 것은 네. 싫어한다. 그쵸.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애플인데 과연 정말 이제 LG전자와 함께 하는지 우리 조용히 조용히 잘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부동산 얘기인데 먼저 이제 미국 부동산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저 음마 아파트의 유찰은 정말 좀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가 우리나라 가장 큰 단지 중에 네. 하나예요. 4,400세대.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저희 친척분이 사셔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여기 사진 보면 이제 음마 아파트고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이 조금 높은 가격에 거의 고점에 이제 껍질 잡았죠. 그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27억에 사셨는데 아마 제일금융권 대출이 어려우니까 이제 대부업체에서 22억 전체 매매가의 87%를 빌리셨거든요. 이 자체가 좀 과도하죠. 그리고 이제 1차 근데 이제 10% 이자만 가정을 해도 제가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 이자가 1,800만 10% 원입니다.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하여간 네. 10%만 해도 1,800만 원이고 1차, 2차 경매가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네. 2차 경매가 22억에서 유찰된 것 때문에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국내에도 최근에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영끌해서 그 아파트를 좀 무리하게 산 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앞으로 견딜 수 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근데 이제 미국도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여기 이제 그 로버트 실러 그 케이스 실러 지수 미국에서 이제 부동산 데이터를 그 예일대의 그 실러 교수가 이제 장기간 데이터 통계를 계속 집계해서 발표를 하는데 실제 한 10년 전만 해도 미국의 평균 집값이 한 20만 달러쯤 했어요. 왜냐면 대도시는 비쌌지만 변두리로 나가면 10만 달러 집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지수를 보면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 한 150에서 지금 300. 이 조금 넘는 선까지. 그래서 미국도 고점 기준으로 하면 집값이 2배가 좀 넘었고 42만 달러를 찍었다가 지금 한 7% 고점에서 하락해서 그러니까 레드핀 자료입니다. 미국은 질로우랑 레드핀 이 부동산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그 부동산의 중위값 그러니까 미디언 값이 39만 4천 달러.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부동산 데이터들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인가 나왔죠. 그래서 11월에 기존 주택 판매 물량이 10달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 10개월 연속. 10개월 연속 하락을 했고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매매 그 기준으로 보면 물량이 고점 대비 37% 하락을 했다는데 국내도 최근에 보면 거래 절벽이라고 맞아요. 아마 3%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도 국내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집값도 고점에서 지금 한 7% 고점에서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거래도 지금 상당히 뜸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어제도 밤에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부동산 그 데이터 들어가면 이제 호가를 볼 수 네. 있으니까 팔자 사자 갭이 크고 지금도 재고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도 부동산은 계속 앞으로 뭐 반년 내지 1년은 계속 하락할 것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해요.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 그에서 아주 좋은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이제 미국 전체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 이 빨간 선이 집을 사는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빌렸냐 차입금 그 다음에 이제 에퀴티라고 여기 황토색은 뭐냐하면 집값에서 차입금을 뺀
equity. 나의 그러니까 이제 집 주주한테 귀속이 되는 재산이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낸 목돈, 내 돈 플러스 집값 상승이 이제 반영이 된 건데 파란 박스 안에 있는 금융 위기 때는 실제 내가 낸 돈이 3이면 차입금이 2 정도 됐어요. 그만큼 돈을 많이 빌렸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제 빨간 박스를 보시면 차입금이 별로 늘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이제 집값만 많이 올라서 과거에는 금융위기 때는 집값이 28%가 하락을 해서 1,100만 가구가 그 깡통 계좌가 깡통 주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입금이 집값보다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경매에 들어가고 이제 그런 악순환이 돼서 금융위기가 초래를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용한 분석을 놓고 보면 집값이 여기서 한 45% 떨어져도 그 깡통 주택 양상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래서 확연하게 이번에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경기 침체가 혹시 있다 그래도 심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주택 부분도 상당히 건전하다. 레버리지가 크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네. 지금 보면은 사실 이전에 집값 하면 미국에서 워낙에 좀 크게 흔들렸었던 그 모기지 대출이 막 터지면서 가장 위기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모기지 대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건전한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계속 보면 이제 이것도 월스트리트 저널이 뉴욕의 그 금융기관들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한 건데 금융 위기 때 2006년, 7년, 8년에 보면 진짜 신용도가 그 직업이 없는 사람도 돈을 빌릴 수 있었고 내 돈을 하나도 안 내도 100%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제 우리 크레딧 스코어라고 그러죠. 국내에서도 이제 개인별로 그 신용 점수가 있는데 그 2008년에는 가장 높은 등급인 760점 이상이 전체 25%밖에 안 됐는데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 지금은 그런 사람이 760점 이상이 75%입니다. 네.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상당히 인컴이 높고 소득이 높고 캐시플로우가 좋은 사람들 중심으로 대출을 줘서 리스크가 상당히 극히 낮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 시스템이 상당히 이번에 튼튼하다. 큰 위기는 없다고 이제 얘기하는 근거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예. 네. 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행히도 이제 건전한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서 좋은데요. 그 다음 얘기는 별로 건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유, 어떡하죠? 테슬라.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이 트위터 사장님이신 이 머스크 이제 트위터를 팔로우 하는데 이제 우리 뭐 알다시피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이분이 정치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투표를 많이 붙여요.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치적으로 그 관여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이제 네. 그 점도 부담이 되는데 그저께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죠. 워낙 지금 압력이 높고 테슬라 이사회는 난립니다. 외부에서. 그래서 이제 주주들이 내가 이사회에 참여를 하겠다. 네. 그래서 이사회가 뭐를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아마 이사회 개별 멤버들도 일론 마스크한테 이제 강한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트위터에 이런 질문을 했죠. 내가 그 트위터의 그 헤드로서 사장 CEO로서 이제 내려오는 것이 맞냐. 이 그 투표 결과를 나는 따르겠다. 그래서 이제 찬성이 57%, 그다음에 반대가 43%. 그래서 아마 그 뭐 과반수가 확실히 넘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이런 그 부언을 그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약간 뭐 이 CEO 역할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 하는 건 상당히 멍청한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을 내가 찾는 데는 조건을 붙였고 그다음에 그래도 나는 소프트웨어와 서버 팀을 계속 내가 운영을 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결국 트위터도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여기 핵심은 소프트웨어 인력이니까 핵심 일은 내가 놓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업무, 대외적인 업무, 이제 의전적인 업무만 이제 CEO한테 맡기겠다는 그런 이제 좀 그 조건을 달았죠. 예. 내려놓는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주요한 그 키팩터가 되는 요인들은 놓지 않겠다라는 거라서 이게 내려놓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한국 좀 들어요. 대기업에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더 힘이 있잖아요. 네. 엔지니어나 과학자가 힘이 없고. 근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을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관리 부분은 비즈니스라고 그러는데 비즈니스가 거꾸로 힘이 없습니다. 네. 근데 자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놓지를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이러한 키맨 리스크가 많고 그거가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맞지만 이제 펀디멘탈한 뉴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걸 제가 이제 다시 찾아서 했는데 테슬라의 수주 잔고 그러니까 어떤 한 달에 일정 시점에 얼마만큼 수주가 지금 이제 그 잔고로 남아 있느냐 이게 이제 그 만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7월에 48만 대로 이때가 수주 잔고가 최고였고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해서 지금은 14만 대. 근데 재밌는 현상은 여기 빨간 박스에 빨간 표시된 게 중국 잔고인데 그게 다 없어졌죠. 없어졌네요. 중국 잔고가 이제 최근에 얘기된 것처럼 그 수주가 최근에 많이 그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도 조금 감산을 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결국 일론 머스크 키맨 리스크랑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던 사이버 트럭도 출시가 계속 지연이 되고 최근에 이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모델들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델 3, 모델 Y가 좀 올드해요. 그러면 이제 그 페이스리프트라도 일부 좀 외관이라도 바꾸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사람들이 그 모델을 놓고 볼 때 이제 피로감, 참신한 게 없다는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합니다. 중국에서 저렇게 줄어들었다는 게 정말 좀 충격적이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좀 외면하지 말고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앞으로 이게 또 다시 돌아서지 않을 것에 대한 그리고 뭐 반대로 돌아선다라면 이게 또 악재가 씻어진다라는 거니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도 그 전기차 관련해서 점유율 자체를 좀 낮게 생각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그 빼뜨린 게 실제 테슬라도 그렇고 최근에는 보면 뭐 그 기존 업체들도 전기차 모델 값을 많이 올리긴 하지만 테슬라가 한 20-30%씩 값을 올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제 수요는 조금 위축되는데 값을 너무 많이 올리고 그 이유는 이제 원재료 값이 올라갔다고 이제 해서 그렇지만 가격을 다시 좀 그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할인하는 것도 보면은 올렸던 거를 그냥 다시 그렇죠. 정상화하는 그러니까 정상화하는 느낌이에요. 거니까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2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했었던 그쵸. 것인데 그 부분이 가격도 좀 인하하고 최근에 원재료 값도 좀 내려갔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애널리스트들이 최근에 이제 조정해서 그 수익 추정을 다시 발표를 하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재밌는 그 데이터가 있는데 KPMG가 그 자동차 업계 임원들을 대상으로 그 전체 신차 판매 중에 전기차가 얼마만큼 차지할 것인가 그런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KPMG가 그렇게 대단한 회계법인에서 출발한 컨설팅이니까 이렇게 깊이 있는 리서치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좀 참고할 만한 게 작년만 해도 2030년이 되면 전체 자동차 팔리는 거에 미국 기준이죠. 미국 신차 중에서 65%가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아주 공격적인 전망을 이제 자동차 업계 임원들이 했는데 최근에 2022년에 서베이는 거의 반 떨어져서 여러 가지 공급망 문제, 그러니까 원재료 값이 또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돼서 차값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보조금을 받는 것도 또 쉽지 않고 배터리 이런 원산지 규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년이 되면 65%가 아니라 작년에 예측한 65%가 아니고 35%.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전기차 판매가 좀 더디어진다는 증가는 많이 하겠지만 원래 예상보다 수직 상승보다는 조금 완만한 상승을 하는 게 아닌가. 참고로 바이든 행정부 목표는 2030년에 전기차가 전체 신차 판매의 한 5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악재 뉴스들이 하여간 여러 가지가 계속 누적이 돼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릴 때도 그 테슬라가 공매도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유통 물량의 한 3%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체크해 보니까 약간 그 환매수를 좀 했는지 그게 한 2.8%, 2.9%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빅테크 수준의 이렇게 거대 기업의 그 쇼트 물량이
공매도 물량이 전체 유통 물량의 한 3% 된다는 건 대단히 많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그 강조를 했던 부분이 요것도 몇 주 전에 제가 했던 건데 그 트위터 인수 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자기 시간에 한 40~50%를 테슬라 경영에 쓰고 나머지 40~50%를 스페이스 X에 썼는데 지금은 각각 한 10% 내외. 그러니까 너무 적게 쓰고 이제 70% 이상을 트위터에 쓰는 것으로 이제 추산을 합니다. 제가 합리적으로 뭐 추정은 했지만 이게 뭐 그 사람 제가 따라다니면서 계산한 건 아니니까. 근데 하여간 이 부분이 일단 바뀌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본인이 하여간 자기가 전담 사장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또 조건을 달았잖아요. 소프트웨어랑 서버는 내가 직접 관여를 하겠다는 걸 보면 당분간 이렇게 손을 놓지는 않을 텐데 하여간 밀고 당기는 것들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제 가장 최근에 트위터에 올린 것인데 이제 미국에서 뭐 이러한 새로운 지출 법안이 그러니까 1조 7천억 달러 되는 엄니버스 지출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자기 이슈, 자기 관심 있는 거를 올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계속 뭐 정치에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도 6개 기업을 지금 경영하는 CEO가 과연 이런 시간이 있을까. 근데 하여간 지금 125달러면 내년 이익 기준으로 퍼가 30배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 하향 조정을 했지만 그래도 내년에 그 전기차를 테슬라가 한 180만 대, 190만 대 팔고 올해 한 140만 대 팝니다. 그다음에 2025년에 한 270~80만 대, 300만 대 가까이 파니까 성장은 계속 되기 때문에 너무 지금 과도하게 빠진 면이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포기하고 주식을 던지시면 안 될 것 같다. 결국 뭐 성장이 나중에 다시 반영이 되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깝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 플레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올렸던 영상인데 포스코에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서 IR 총괄하는 임원 한영아 팀장님을 모시고 제가 1시간 정도 얘기를 깊이 나눴어요. 요새 포스코가 가장 핫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 이런 회사도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하얀 석유라는 리튬 광산을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그 2018년에 8천억에 매수했는데 그게 수조 원 가치라고 그럽니다. 지금 니켈 그다음에 뭐 전기차 소재, 양극재 다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 퍼가 테슬라나 이런 것들에 뭐 5분의 1, 10분의 1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도 좋은 이러한 전기차 플레이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갖고 꼭 미국에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은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또 어젯밤에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신규 영상이니까요. 그 외에도 최근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빅테크 쪽에 있어서의 인사이트도 얻어볼 수 있는 영상도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유튜브 채널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연사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나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의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룩 아워 티는 오늘도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룩 아워 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드립니다. 제 꿈은 아이돌입니다. 저는 웹툰 작가로 성공하고 싶어요. 우리 회사 제가 크게 키워야죠. 준비된 미래의 슈퍼스타 우리 자녀. 최고의 보험으로 지켜주고 싶죠. 그래서 준비된 태아부터 30세를 위한 자녀 보험. 삼성화재 마이 슈퍼스타. 체중형 보장특약을 선택하면 자녀가 성장하는 만큼 보장 금액도 함께 성장하는 삼성화재 마이 슈퍼스타. 삼성화재 마이 슈퍼스타로 소중한 우리 자녀의 미래를 준비해보세요. 태아는 출생 이후 보장. 보험가입 전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현재 7시 9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오늘도 새하얀 배경에서 계시는 교수님, 위원님 한국이 엄청 추운 거는 혹시 소문 들으셨나요? 한국도 엄청 춥고 눈도 많이 오는데요. 네. 지금 캐나다, 미국 전역이 지금 폭풍, 겨울 태풍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어 자체가 북극 추위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북극이요? 그런 정도로 엄청 네, 그 위에서 오는 그런 찬바람 이런 걸 북극 뭐 스톰 이런 표현을 쓰네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우리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건강 잘 챙겨야 합니다. 자,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첫 번째 뭐 두 번째도 테슬라 충격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이남호 교수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서학개미분들이 미국 주식에 관심을 크게 늘어난 것은 결국 다 테슬라 때문에 이 역할이 거의 뭐 8, 90% 역할했고요. 그렇죠. 2020년 기억하시죠? 팬데믹 이후에 테슬라가 바로 그 해 주가가 그냥 거의 바닥에서부터 몇 배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S&P 500까지 들어가면서 시장을 끌어들였죠.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인 투자가들의 사랑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 해 제 기억에는 S&P 500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였는데요. 올해는요. 지금 아쉽게도요. 지금 잘못되면 S&P 500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탑 5에 들게 생겼습니다. 지금. 네. 그 정도로 좀 안타까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오늘 주가 떨어진 것은 뭐 GDP도 있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있죠. 그렇지만 실질을 보면 테슬라 플러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여하튼 3대 지수가 이틀을 반등했죠. 그저께는 약간 멈춤, 어제 나름 1.5% 이렇게 올라갔지만 오늘 1, 2%그 이상까지는 오늘 3대 지수가 다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GDP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잠정치가 2.9%가 상승할 거라고 봤었는데 오늘 다시 나온 수정치가 3.2% 증가로 나왔습니다. 물론 GDP가 상승한 건 좋지만 조금 냉각되면서 뭔가 인플레이션이 꺾이기를 원하는 그런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멈칫할 수 있다. 즉 피벗 세대의 기회감이 자꾸 갈수록 좀 뒤로 미뤄진다. 그런 시각이 오늘 일부 나왔고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좀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예상보다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거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금리나 달러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방향성이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제목을 마이너스 8.8로 하셨네요. 네, 오늘 그냥 8.8% 떨어졌고요. 연초 대비는 거의 한 65%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보다 더 많이 떨어진 주식이 어저께 기준 10개, 오늘 기준으로 뭐 5개, 6개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얘기 들으셨지만 디스카운트죠. 그러니까 이미 월 초에 지금 $3,750 정도 깎아주는 거였는데 거기다가 그걸 2배로 올렸고요. 슈퍼차지 사용료를 10,000마일 정도 쓸 수 있는 차지를 이제 주기로 했습니다. 모델 S랑 모델 X도요. 10,000마일 슈퍼차지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3,750, $7,500면 감이 좀 부족하잖아요. 다만 이제 미국은 통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12월 현재요. 지금 오늘 현재 미국의 보통 자동차들의 평균 디스카운트 할인폭이 얼마냐 그러면 그냥 대당 $1,187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보다 5배, 6배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지금요. 디스카운트를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 있지만 주주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많이 올렸기 때문에 천천히 내리는 건 분명히 좋죠. 그리고 전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만 당장에는 아픈 소식일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다 보니 어제 오늘 해갖고 이번 주에도 최소한 4-5군데가 투자 의견을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조차 19일 날 좀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리기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년 하락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현재 지금 장 끝난 기준 보면 65%거든요. 이거보다 좀 많이 떨어진 거가 제너럴 홀딩스, 매치그룹, 온라인 테크놀로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5위 자리 정도를 갖고 누구랑 붙어 있냐면 메타 플랫폼스랑 붙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 많이 떨어졌다가 약간 회복되다가 오늘 잠깐 올라왔지만 바닥에서 잠깐 회복했잖아요. 반면에 지금
테슬라는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만요, 이런 날일수록 뭔가 좀 뭐랄까 좀 딴소리 하는 사람, 즉 어떤 욕심 뭐랄까요, 소신껏 발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분 얘기 한번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캐너코드 제니어티의 그런 애널리스트는 상당히 좀 꿈과 희망을 좀 주는 목소리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 주가 올라가긴 쉽지 않지만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꿈과 희망을 주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좀 멘트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 현재 지금 테슬라 주식은 석탄 같다는 거, 석탄. 그러니까 석탄 같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그냥 싼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 테슬라 주식은 다이아몬드로 바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서너 가지 요인을 직접적인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죠. 뭐 어느 전 세계 다 마찬가지 요인이 되겠고요. IR에 따른 세제 혜택이 이제 확정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그 가격을 지금 이번에 연말까지 특별히 할인해 준다 얘기했지만 결국은 세제 혜택에 따라서 이제 확정되면 좋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결국은 이제 가격을 전반적으로 하락되고 그러니까 어떤 원가도 좀 절감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실제 가격 인하는 이미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예, 그래서 가격에 대한 원자재 가격 인하되면 분명히 따라야 할 텐데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밀려서 이렇게 가격이 인하는 느낌을 갖잖아요. 그에 대한 걱정이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은 뭐냐면 지속 가능성 있는 비즈니스의 괴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괴물이란 말이 나쁜 의미 같지만 우리 그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할 때 우리 뭐 유현진 투수하면 괴물 투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표현이거든요. 괴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 왜냐하면 전기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도 하죠. 태양광이 그 전기 저장 장치를 갖고 있죠. 자율주행하죠. 로보택시 하죠. 뭐 다들 기대하는 거지만 로보트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는 지속 가능성 있는 괴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다만 목표 주가는 304에서 275달러로 한 10% 내렸지만 그래도 275달러만 가더라도 지금보다 100% 이상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분도 단기적으로 지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꿈과 희망이 여전히 있다라는 다시 한번 이 나름대로의 희망을 줬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 중에서는 이제 어제 실적 발표 그리고 실망감에 주가 하락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좀 볼까요? 네, 어제 그저께는 제가 나이키를 얘기했고 이제 그 다음 날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어저께 새벽이 됐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죠. 3.4% 떨어졌는데요. 저희 표를 준비하는 거 보여드리면 제가 늘 보여드리다시피 초록색이냐 빨간색이냐만 보면 된다 그랬는데요. 대부분이 빨간색이죠. 대부분이 미스잖아요. 거기에는 매출과 이익이 기대 이하고요. 4분기에도 손실이 확대된다.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이 좀 뭔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악영향을 미쳤고요. 이게 이런 수치 같은 거를 익숙하지 않으시면 그림으로 보면 딱딱 떨어지거든요. 제가 그림을 두 개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림을 두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적 관련해서요. 첫 번째 그림은 분기별 매출 증가율 추입니다. 분기별 매출이 지금 마이너스 20%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요? 전년 동기 대비 나왔는데요.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의 반대차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경기 순환 관련 주식들이거든요. 한번 좋아지면 계속 올라지고 좀 부진하면 계속 부진한 건데 딱 보시면 좋을 때는 4, 5분기, 길게는 6, 7분기 한 1, 2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되면 최소한 4분기 정도까지 계속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로 일단 반도체 경기를 얘네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 이제 앞서도 그 테슬라에만 하더라도 중국에서의 재고 이런 거 이슈가 되는데 여러분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매출이나 이익 주가 떨어진 거 보셨지만 재고만 따로 보신 그래프를 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증권사의 직원이나 이런 분들도요. 다음 거 보여드리면 재고입니다. 이거는 재고고요. 재고는 이번 11월 말까지 해서 재고인데요. 사상 최대 재고를 기록하면서 83억 6억 달러의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돈은 보면 규모도 엄청난 건데요. 전 분기 대비요.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전 분기 대비 26%나 재고가 늘었다는 겁니다. 재고가 늘어갖고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재고가 늘어갖고 매출도 이렇게 좀 재미없는 와중에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오늘 좀 잔인하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
목표 주가나 이런 것들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고요. 어제도 투자 의견이 바뀐 거는 오늘은 없었어요. 다만 모건 스탠리나 UBS나 미주어 모두 어떤 목표 주가를 좀 꽤 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반도체를 비메모리 이런 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메모리 입장에서 만들어 보면 장비주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ASML과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KLA 이렇게 4대 반도체 장비주들이 엄청 크게 떨어졌습니다. ASML도 11월부터 굉장히 반등했던 건데 물론 아직 여유는 있지만 ASML 4.3%,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 7.8% 떨어졌고요. 광의 반도체의 대표 주자는 뭐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제일 좋아하시고 미국에서 이렇게 엔비디아, AMD도 오늘 7%, 5.6%까지 떨어지는 그런 나름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하루였고요. 네. 지금 앞서 이제 미국 엄청 춥다고 해서 네네. 지금 결함이 엄청 많이 발생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극발 한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한파 얘기할 때 뭐 시베리아발 한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쪽은 북극발 한파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크리스마스 이제 딱 핫시즌인데 엄청나게 지금 취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여기 제가 지금 있는 밴쿠버에 24cm의 그 눈이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예고된 거는 저기 지금 현지 시각으로 지금 오후 2시 20분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시간이요. 지금 3시부터 눈이 와서 내일까지요. 내일까지 무려 지금 50cm가 온다고 합니다. 50cm요. 예. 저도 이제 올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나오면 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 네. 텐데 믿기진 않아요 아직까지. 근데 40cm까지 그저께 했는데 어저께 제가 뉴스 보니까 up to 50cm입니다. 50cm까지 그 메트로 에리어 밴쿠버 에리어인데 제가 딱 거기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 전역 캐나다 지금 올 수많은 비행기가 한파가 있는 거죠. 한파 때려서 드리고 아시다시피 성해가 끼인다 그러나요? 성해가 끼면 비행기 바로 출발을 못하다 녹여가잖아요. 그래서 그쵸. 엄청 출발 지연이 다 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오늘 델타 항공을 비롯한 항공주들이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2~3%까지 떨어진 것이 오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과연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올해는 네. 다우지수가 다른 시장 대비해 다른 지수 대비해서 좀 수익률이 좋았다, 선방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과연 내년에도 그럴까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꼭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S&P 500에 좀 무게를 중심이 있는데 여하튼 뭐 제 개인적인 시각일 뿐이고 지금까지는 다우지수가 나름 선방했죠.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9%, S&P 500이 한 20%, 나스닥이 30% 이상 나왔는데요. 그 상승 두 개의 차이죠. 두 개의 차이가 보면 10%포인트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1900 이겼는데요. 1958년 이후 거의 뭐 60년 만에 최대로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올해는 다우의 느낌 같은 느낌과 S&P 500 나스닥의 느낌은 아실 텐데요.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가장 성공한 투자는 다우 지수를 매수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S&P 500 나스닥 지수 매도 같은 아주 쉬운 롱숏 전략을 하신 분이 돈을 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원동부장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제가 또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녹화한 게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 한번 배워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어떤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배당 투자 원하시는 분들 마침 내일이 이제 저희가 올해 마지막 투자 공간 8차 세미나가 열리거든요. 네. 여러분들 상세 보기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겠고요. 네이버 예약을 해서 그냥 투자 공간 8차 세미나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네.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다우지수와 S&P 500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딱 이 그림 한 장만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비중이 왼쪽은 큰 섹터가 다르다. 그렇죠. S&P 500은 왼쪽이고요. 다우지수는 오른쪽입니다. 다우지수는 상당히 올드 패션 된 겁니다. 오래된 거예요. 140년이 됐고 이거는 시가총액이 아니라 그냥 액면 그냥 가격으로 그냥 계산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덟 앵커도 시험 보셨잖아요. 산술 평균이라고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다우지수는 산술 평균이고 S&P 500은 코스피와 같이 시가총액이거든요.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다우지수는 헬스케어가 제일 비중이 많죠. 21%입니다. 오른쪽 거 보시면 되는데요. IT는 19.2%입니다. 네. IT도 여전히 많지만 19.2고요. 남은 금융주 10.6%에서 순서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S&P 500은 IT가 26.4%입니다. 지금 현재요. 어저께 현재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가 15.2%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거가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은퇴를 했지만 시험 문제 낼 때 S&P 500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중이 큰 것을 문제 내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헬스케어가 15.2%인데 반면에 다우지수는 21.4%죠. 네. 근데 문제는 엊그저께 제가 그 시티그룹 얘기도 한번 해드렸는데 시티그룹은 지금 내년에도 IT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26.4잖아요. S&P 500이요. 짧으면 2년, 길게 5년 동안 이게 18에서 19%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도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참고로 요약하면 딱 이겁니다. S&P 500은 IT, 헬스케어, 금융 딱 순서인데 다우지수는 헬스케어, IT, 금융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나스닥까지 좀 보여드리겠는데 나스닥은 딱 이겁니다. IT가 49.2%, 임의 소비가 17.3%. 임의 소비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아마존이 있고 테슬라가 있다.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헬스케어가 10%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의 차이에서 주가가 올해 등락이 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우지수 중에서는 제일 비중이 크면서도 많이 올라간 것은 상승률이 큰 거는 올해는 에너지지만 비중이 작기 때문에 상승 기여도는 1%밖에 안 되고요. 헬스케어가 상승률이 비중은 두 번째지만 비중이 크기 때문에 3.8%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좀 문제를 꼬아낼 때 이런 문제 내는데 이런 문제 내면 좀 욕먹죠. 그래서 욕먹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문제 한번 냈다가 학생들이 엄청 비판해서 그런 문제를 안 내지만 하여튼 이런 거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로 올해 다우스의 탑 5는 이거였고요. 머크나 제약사, 쉐브론 이런 것이었고요. 반면에 올해 떨어진 것은 나이키랑 디즈니가 여기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질문하신다면 저는 확신하기 힘듭니다. 다만 상반기까지는 최소 1분기까지는 다우지수가 이길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상대적인 우세. 상대적인 우세가 되겠고요.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S&P 500이 좀 선방하지 않을까 일 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큰 틀에서 보면 가치주나 컬러티, 배당주 등에 집중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크리스마스 전 마지막 방송인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크리스마스 인사 좀 해주시죠. 그러면 위원님. 올해 진짜 힘들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산타랠리 그런 거 좀 잊어버리시고요. 내년에 한번 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보셔야 되겠고요. 너무 주식 투자 좀 잊어버리시고 네. 모든 가정과 우리 여러분들의 평화와 행복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캐나다 현지에 계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눈 많이 온다고 하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무사하게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시장 얘기 오늘 쭉 들어보니까 약간 좀 기운이 쭉 빠지고 이래서 내가 미국 주식 투자하겠나라는 생각까지 드실 텐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 시작을 했으면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점이라도 하나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저희는 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같이 달릴 예정이고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연휴라고 좀 부르기 애매하게 주말에 껴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정에서 또 친구와 연인과 또 부부 모든 가족과 함께 좀 따뜻하고 평온한 그런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